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찝찝한 구석이 많았던 어제 상승이라 연속성이 있을까 좀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네. 뉴욕장도 그러네요. 맞습니다. 뉴욕 증시도 전날에 줄줄 상승했었는데 어제 또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또 국내 증시에 대한 걱정도 같이 가져가게 되는 오늘인 네. 것 같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대해서 또 주목하면서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연속성을 띠는 게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모두 다 하락 마감했고 국제유가도 2% 정도 내려가면서 10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3월 1일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 빠졌는데 어제 마이크론과 AMD 같은 종목들도 4%대로 각각 내렸고요. 또 대형 기술주들 애플 비롯해서 줌, 메타 플랫폼즈, 테슬라 모두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주식 분할과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아마존이 5%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호실적에 1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럽 증시도 역시나 줄줄이 하락했는데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은행의 익스포저가 좀 높은 만큼 특히나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스페인은 어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단 유럽 그리고 뉴욕까지 모두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유럽이 빠졌던 하락의 이유들 한번 살짝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죠.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 전날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도 압박이 된 거고요. ECB 측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만 이 채권 매입 조기 종료 발표를 하면서 매파적 성향이 떴다라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9% 상승했다라는 소식에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이 부담이 된 거겠죠. 그로 인해 금리 상승도 나타났고요. 자, 소비자 물가 지표 좀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이 상승폭과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엔 더욱더 압박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1월만 해도 1.4%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4월경에 4%로 뛰어 올랐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속도를 냈죠. 그리고 12월에 7%까지 물가 상승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7.5% 그리고 오늘 나왔던 7.9%까지 오르면서 CPI의 상승폭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점에 시장에서는 또다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긴축 행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또 국내장에 오늘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 되고요. 어제 우리 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좀 찝찝한 게 많았습니다. 올랐던 건 반가웠으나 대선 당선인 관련한 공약 선물 세트였던 어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뚜렷하게 끌고 나가주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연속성 기대할 수 있나 의문을 갖게 됐고요. 장 막판의 상승은 어느 정도 왜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기일 영향도 있었고 MSCI 편입 영향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출발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오후 1시경에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 말은 즉슨 밀어 올리는 흐름이 아니라 단기 반등 정도로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장이 좀 중요했었는데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자, 어제장 우리 공약의 선물 세트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공약 관련한 종목들,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도 다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해서 산업별 영향인데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이슈가 있었고요. 건설,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 건설 쪽에서는 GS건설이 올해 가장 높은 가격대를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 치솟는 흐름이 확인이 됐다라는 점 눈에 띄었죠. 건자재도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삼목, 에스폼 등의 종목도 주목받은 바 있는데 Q가 증가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은 부담된다라는 게 증권가 의견이고요. 방산 쪽에서는 방위산업 쪽이 성장은 할 건데 이번에
당선인으로 인한 영향은 해외 무기 도입이 늘어나는 것이라서 이 포인트는 좀 잘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고요. 원전이야 뭐 탈원전 얘기 지속해 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전기차 쪽도 일각의 모멘텀은 있습니다.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좀 더 박차를 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오늘 특히나 인터넷과 게임 쪽에 좀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성장주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이버와 카카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뭐 규제 완화의 틀을 잡고 올라가는 쪽이 많았었잖아요. 윤 당선인의 인터넷 공약을 보시면 그냥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수립. 다른 당선인 대비해서, 다른 후보자 대비해서 상당수 완화된 정책을 쓸 거다. 이 규제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주 핵심 이슈였고요. 그로 인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어제 네이버, 카카오 나란히 손잡고 8%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었어요. 카카오는 노란 선이죠. 출발부터 해서 쭉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면서 밀어 올렸다면 네이버는 10%를 찍고 나서 조금씩 탄력이 둔화되면서 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이 이유가 뭘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받은 건가라는 정도로만 지금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는 한 30% 밀렸죠. 지난해 고점 대비. 그리고 카카오는 지난해 고점 대비 한 40% 밀렸기 때문에 어제 조금은 더 강도가 세게 들어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어제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래도 본 사업 부분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한번 넘겨보시면 다들 아시죠? 뭐 기대 요소와 우려 요소. 기대 요소는 성장주라는 부담도 안고 있고요. 매출 고성장 정점 논란 뭐 요 부담이 좀 있었죠. 하지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쪽의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비대면이어도 락인 효과가 있어서 서비스 특성상 계속해서 네이버 뭐 리오프닝 돼도 크게 관계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지난해 인건비 부담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그게 올해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제페토 가입자가 3억 명입니다. 해외 쪽 비중이 훨씬 더 압도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나 이런 플랫폼 관련해서 기대감을 안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이버 성장은 하는데 반등은 언제 할까? 뭐 궁금한 시점인데 수정인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뭐가 더 이제 관심이 가요? 저는 제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싶다. 정말요? 그러니까 정말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 자기들 성향에 따라서 맞습니다. 제각각의 대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좀 더 좋아하는데 넘겨보겠습니다. 카카오 설명 보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와 좀 동일한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규제나 경영진 독점 논란 뭐 이거 동일하지만 조금은 더 카카오 쪽에 더 악재로 작용이 됐었고요. 톡비즈와 신사업 고성장 그리고 컨텐츠 해외 확장 지속하고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게 또 카카오 쪽에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해요. 저희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많이들 주고받으시잖아요. 코로나 시국 거치면서 이 빈도수가 굉장히 늘었고 선물하는 객단가도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다 체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가 갖고 있는 사업 뭐 괜찮다라는 게 증권가 평인데 3월 지나기 전에 매수하라는 KTB증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인 게 저희가 한두 번이어야죠. 반년 내내 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8% 급등으로 우리에게 찌를 던졌습니다. 이 찌를 지금 물어도 되는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전략 세워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 이번에는 게임 부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게임주들이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공개하고요. 게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게임주들의 참 아픈 성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볕이 드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어제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고조되면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게임주 역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거기다가 실적까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누적 수익률은 이렇게 모두 저조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 3월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 이 게임주, 게임 산업이 들어있었다라는 이유
이유로 이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모조리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주를 고를 때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총 4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신작 게임, 중국 판호, NFT, P2E가 되겠습니다. 신작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이 요즘에 많이 잦아들고 있죠.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판호와 관련해서는 펄어비스가 다음 달에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해서 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중국 판호를 받았고 또 시장에서는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의 출시 성공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게임 산업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FT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되겠고 P2E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윤 당선인의 게임 정책을 보시면요. 게이머가 우선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라고 했고 게임의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e스포츠도 이제는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주가 아프리카TV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게임의 접근성에 불편을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게임 관련 정책은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향후 매출 성장성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NFT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의 판이 좀 더 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역시나 이 정책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상자산의 투자 수익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했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국내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NFT 활성화를 통해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역시나 NFT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게임주를 향해서는 기대감과 걱정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를 보신다면 아까 연초 대비해서 워낙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NFT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투자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 넥슨과 NC소프트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NC소프트는 지금까지 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2대 주주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난 4분기의 게임주들은 모두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처음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라고 했던 위메이드 역시나 위믹스를 통한 이익을 제외하면 역시나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감에 위메이드의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고 성적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P2E에 대해서 규제가 아직 완화되지 않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챙겨봐야 할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게임주는 너무 어려운 게 말씀 주신 대로 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무엇 하나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FT가 뜨거운 건 알겠는데 지금 시점에 이것만 믿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조금 속된 말로 물려 있으실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되는데 잠시 후에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과 정책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성장주 쪽에 초점을 맞춰봤고요. 또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 브리핑할 수가 없어서 가나 안 가나 좀 짤막하게 화두만 좀 던져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기존에 했던 이야기 중에 PCR이 음성인 경우에는 무격리하는 식으로 방향을 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격리 여행 이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래서 어제 여행, 카지노, 면세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궁금증 안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와 비철금속 관련한 종목들 그동안 원자재 관련해서 수혜주로 내달리다가 어제장에서 하락 이었죠. 끝인가? 아니면 하락했지만 1시, 2시경에 낙폭을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 계속 될 것인가? 뭐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고요. 엔터주 어제 잘 갔잖아요. 그중에 YG엔터가 요즘 남다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10일 연속 들어오는데 요거 살까 말까 또 고민돼요. 저희 오늘 출발 성공 투자
모두의 요거 살짝씩 녹여서 전략 챙겨 볼 거니까요. 끝까지 다들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좀 시장 상승이 조금 찝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시장 전략을 챙겨가면서 이 찝찝함을 좀 덜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 할게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어드바이저 진만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요. 저희 어제 정책 관련한 거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시장이 관련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당선인 공약 관련해서 앞서 살짝 브리핑을 해봤는데 이 섹터별로 어떻게 이제 맑음과 흐림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더 기대를 가져도 되는 곳, 아닌 곳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넘어가면은 방산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분쟁 이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국 이제 방산주들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모멘텀을 가지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T 게임은 좀 플랫폼 규제 완화 쪽은 기대가 되나, 이미 작년에 워낙 기대가 컸고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맑다고는 하지만 과연 주식시장에 돈이 얼만큼 많이 들어오느냐가 그 좋은 포인트. 거기 저는 이제 건설 쪽 나 조금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네. 중립위원과 봄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의견. 거기 원전이 사실상 가장 큰 수혜주라는 말씀과 함께 거스를 수 없다는 대세, 이런 포인트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 방산 요거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건설을 중립을 딱 주셔가지고 건설 올해 안 가면 도대체 건설은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건설은 사실 이제 장밋빛 전망만을 내비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게, 건설은 땅을 사고요. 땅을 사서 건물을 올려서 건물을 분양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주택 공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판가 전이가 생각보다 이제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짓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미 시멘트도 그렇고 철근도 그렇고 가격이 워낙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 않은 외부 환경, 거기에 추가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사고를 크게 쳤기 때문에 감리 관련된 비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건설주들은 일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겠지만, 그렇게 장밋빛만을 예견하기에는 생각보다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해외 플랜트 사업 분야에 좀 강점이 있는 분야들, DLNC나 GS건설 쪽 파트로 한번 보시면은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할 곳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만쌤의 각 섹터별로 일단 윤 당선인 관련해서 정책 영향 받을 만한 섹터들 영향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정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들의 이제 브리핑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장주 단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네이버 카카오의 급등이 너무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올랐다가 또 주룩 내려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카오? 네, 이제 너무 많이 속아서 이제 사실 너무 위에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조금 그런데, 그래도 플랫폼 기업 치고는 이제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이제 단순히 이 정책적인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를 확 끌어올리기에는 시장에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빠지고 위에 계신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자막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 공약 등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 돈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는 존재를 한다. 오히려 지금 상승폭에는 이제 매수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을 때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40만 원, 30만 원대까지, 카카오 예를 들어 12만 원대까지는
다 올해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중립 혹은 이제 중립의 부정적인 좀 의견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를 사실 8% 정도 급등 나왔다고 팔고자 할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길게 좀 끌고 가는 종목으로 항상 고르니까. 네. 만약에 한 1년 끌고 가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좀 사서 단가를 낮춰볼까요? 아니면 만약에 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은 사시진 마시고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시장에 이미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산재에 있고 하락 여력은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 뭐 지금 사시지 마시고 조금 더 밑에 하단, 예를 들어 박스권 하단부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공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좀 저점 매수 하셨던 분들은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에 조금 더 평균 단가 높으신 분들은 하단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 전략은 달라져야 되니까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고요. 다음은 게임주 가겠습니다. 게임주 어제 상승 반갑기는 했는데 게임주도 사실 뭐 규제 완화라던가 여러 넘어야 될 산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앞으로 5년 동안 뭔 규제 완화를 위해서 법안 내고 이걸 되게 잘 이렇게 통과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는? 네, 원래 이제 윤석열 대선 이제 당선인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임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전에 사실 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조금 더 규제를 더 강화하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왔다가 그 부분이 무산이 되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좀 같이 협업해서 뭐 이제 게임 관련된 행사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좀 기대감도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정책적인 이슈도 충분히 존재를 하나, 게임의 본질, 즉 게임이 잘 나가야지 어느 정도 이제 이제 NFT 관련된 이슈도 존재를 하고, 비트코인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지만 NFT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몰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설명 워낙 잘해주셔서 게임의 본업, 어닝 쇼크 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네. 개선이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제자 기사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NC소프트의 지분을 추가 매입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국부펀드가 넥슨도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글로벌 IP를 확보하기 위한 펀드들의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 재산권, 즉 좋은 게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런 비수기죠. 비수기 때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성수기 때 오히려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니까 저는 게임주 기대도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게임을 잘 만드는 기업에 한해서 투자 성공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잘 만드는 업체가 어디일까요? NC, 뭐 펄어비스 이렇게 큰 대형사 보시는 거예요? 네, 저 세 종목 가져봤는데요. 일단은 세 종목 컴투스 홀딩스와 크래프톤, 거기 펄어비스 세 종목 가져봤는데 제가 약간 한번 낙인 찍힌 기업은 그렇게 좋게는 안 보세요. NC도 그렇고 이제 제가 평상시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기업들이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굳이 투자의 매력도가 존재를 하나라는 그런 좀 네.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어제 컴투스 홀딩스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관련된 사업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을 하였고, 당분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 이제 자체 코인 및 서머너 주어 크로니클, 거기에 100년 전쟁까지 같이 현재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게임은 오픈되기 직전에 고점이 형성이 될 때 맞아요. 매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관련된 일정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대감이 현실이 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보통 오픈 직전에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과 컴투스 홀딩스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래프톤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이 58만 원인데 거의 반토막 수준의 현재 주가고요. 지금 M&A 효과, 작년에 M&A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거시적인 성과가 일부 기대감으로 바뀜으로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재를 하고, 관련된 NFT 사업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금 현재 저점 매수가 유효한 구간, 거기에 이어서 펄어비스까지 펄어비스. 설명을 드리면은 네. 검은 사막 모바일, 거기에 도깨비까지 메타버스도 지금 막 굉장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펄어비스도 게임 관련된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내 개인 계좌에 게임주 3개를 다 넣으실 분은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탑픽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네. 지금 단기간으로는 컴투스 홀딩스가 가장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오픈이 3월 말 혹은 4월 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기대감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장기 이동평균선이 돌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다만 기대감이 현실이 될 때 가장 무섭기 때문에 게임 오픈 전에는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게임주 투자 전략 거의 뭐 불문율이잖아요. 신작 오픈 전에 좀 매도 타이밍 잘 잡아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일단 게임주 내에선 탑픽 컴투스 홀딩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좀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좀 궁금증들이 있는 섹터를 쫙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이 중에서 답변 하나만 해주세요. 저희 시간도 그러니까 한 개만. 네, 그러면 가스 비철금속 한번 해볼 것 같은데 네. 어제 또 장 종가 정도에 가스주들이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 게릴라 지속 중에는 게릴라 한번 이제 치고 빠지는 치고 전략. 빠지는 거. 이제 잠깐 보시면은 선물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가스주들이 바로 오릅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인버스 개념의 역할을 조금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이미 소요는 많고 공급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게릴라적인 수급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섣불리 투자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게릴라가 언제 게릴라일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끝으로 도달할지는 굉장히 짧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니까 게릴라지만 접근은 하지 말자. 그래서 한 번 정도 인버스 개념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스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에 놓지만 이제 가스주가 스물스물 오르면은 지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반대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뭔가 자신 있으신 분들 아니면 네, 지금으로서는 뭐 한동안 랠리 보여줬던 것 같은 것만큼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네. 정말 잘 치고 빠질 분들만 접근을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지표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게 갈등이 격화될 때 들어갔다가 또 살짝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사실 이런 이제 가스나 비철금속 관련주들은 오히려 조정이 있었을 때가 한두 번 정도의 이제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제 생각보다 저점 매수가 많이 유효하더라고요. 이제 뭐 중앙에너비스도 그렇고 워낙 힘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양봉에 사시기보다는 음봉 정도 이제 강한 음봉이 있었을 때 한두 번 정도 짧게 시세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포인트 음봉에 사시라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렵다. 근데 관심 간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진만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따로 한번 이 방법을 좀 터득해 보시고요. 다음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실적 조정 비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아직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략을 하자. 사실 기대감이 또 나오기 직전이 가장 매수 적기라고 봐서 선제 공략 필승법으로 해서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종목들 한번 좀 편안하게 매수해 보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사서 조금 묵고 가도 되는 거예요? 네, 1분기 실적이니까 어느 정도 한 4, 4월. 6월까지는 충분히 중장기 스윙 정도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열어주세요. 어떤 네, 겁니까? 이제 세 종목이고요. 유니드, LX 세미콘, SKI 테크놀로지 세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먼저 이제 유니드 관련 이제 사업을 보시면 이제 뭐 분쟁 관련 호재 쪽입니다. 이제 관련돼서 원자재 관련 사업을 해서 이제 관련된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급등을 하면 할수록 팔 수 있는 판매 단가 전이가 가능한 기업으로 최근에 조금 상승을 이제 상승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추가적으로 지금 수소 경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났는데 그 부분이 빠르게 개선돼서 22년도 실적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 목표가로는 한 12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이제 LX 세미콘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워낙 사업 분야도 단단한 종목이기도 하고 신사업 분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X 세미콘 체력이 높아졌고 매력적인 현재 주가 고점에서 많이 빠져서 턴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빠르게 상향을 하면서 실적 컨센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 충분히 현재 주가도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 접근을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5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실망감을 알려준 기업인데 관련된 분리막 사업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워낙 이제 자동차 쇼티지 때문에
이제 워낙 이제 배터리 부분이 팔리지가 않으면서 분리막 사업도 어닝 쇼크가 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나 최근에 영업이익률도 빠르게 개선돼 있고 폴란드 쪽에서 지속적으로 공장 투자와 함께 이제 뭐 업계 1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SK온과 SK 에너지 솔루션도 빠르게 공장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폭발되기 직전 현재 구간이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현재 주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 목표가로는 14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드, LX세미콘, SK아이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 안고 실적 발표까지 한번 지켜봐 보자 긍정의 시각을 주셨습니다. LX세미콘 좋아하신다니 이걸로 저희 큰 수익 내서 LX 진만콘으로 또 한번 별명 하나 새로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략 챙겨주셨네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